네,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질문하는 시간 격조 한판. 자, 11월의 스페셜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의원님.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일단은 뉴스에 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부터 여쭤볼게요.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다가 김은혜 수석, 강승규 두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나눴으니 굉장히 논란이지 않습니까? 의원님도 이제 대통령실 수석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뭐 예.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네네네. 그게 그 지금 벌어진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의원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예. 그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자기들끼리 귓속말도 못하고 하니까 필담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이 뭐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. 근데 그 뭐 정말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번 논란은 그냥 김은혜 수석의 사과로 일단락 되는 걸로 봐도 될까요? 아니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뭐 계속 문제 삼을 주제인가 뭐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.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상황이 예. 어느 정도로 갈지는. 근데 운영에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또 한동훈 장관과 또 이 황운하 의원 간의 그 대화도 큰 화제가 됐죠. 네.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질의를 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그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야당 의원의 질의가 불편할 수 있으나 이게 또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 뭐 하여튼 제가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닌데 일일이 다 이 저 대응을 하기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저 다른 장관하고 달리 조금 법무장관은 아무래도 그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을 그 행정적이든 또는 그렇습니다. 뭐 수사권을 저 직접 행사를 하든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. 수사권 행사의 공정성 문제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정파적으로 보이는 것은 저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. 한동훈 장관 어떤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정파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.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러나 뭐 정치인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 아니시잖아요. 지금 국무위원이신데 그럼 정치를 하시면 또 정치인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잘하실 것 같다는 정치하면 잘할 네. 것 같다.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또 모욕죄로 고소한다고요. 황운하 의원이. 그리고 소용주의, 관종, 스타의식에 빠져 있다. 자신에 대한 팬덤층을 형성하게 하려는 연예인 의식에도 있다. 이런 발언도 했는데. 뭐 그것도 또 모욕이죠. 그거 역시 모욕이다. 한동훈 장관을 모욕한 근데 것이다. 이제 공적인 인물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비판에 대해서는 예. 그것을 일반 개인 그 사적인 영역에서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. 아하.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이 공적인 의무 수행을 잘할 수 있다. 뭐 그런 의미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훨씬 자유롭고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하여튼 공적 인물 맞으십니다. 공격을 당하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네. 그것을 가지고 뭐 모욕을 당했다. 그러면 이제 공적 인물이 안 돼야죠. 아하. 그래서 이제 공적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그 확립된 판례이자 이론이거든요. 그래서 수인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인의 범위보다도 참아야죠. 왜냐하면 참아야 된다.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런 것을 굉장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그건 뭐 저 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지위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그 정도를 과연 모욕으로 인정을 할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. 또 하나는 실제로 그분 저 음모론 제기 많이 했잖아요. 황운하 의원. 그분도 그렇고 뭐 내일 또 방송 가야 되는데 우리
김호준 공장장도 예, 그렇고. 관련 질문 내일 받으시겠네요. 예. 그렇고 네, 신 작가님.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? 네. 행정하고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. 경찰을 네. 또 총괄하는 임무에 있고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분은 지금 당장 사임을 해야 되는데 분이 제가 볼 때 수습한 다음에 사임하겠다, 뭐 거치 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수습의 주체가 아니라 수습의 대상이거든요. 그런데 그 그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유임시킬 것 같아요. 오늘도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지켜야 할 장관이 바로 이제 이분밖에 없지 않습니까? 상당히 걱정되거든요.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은 이건 뭐 대국민 선전포고처럼 저한테 들리거든요.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? 글쎄 뭐 저는 그 생각이 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자기가 그 개각을 해서 그 장관을 교체할 때 내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보다는 참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당연히 뭐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예.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책임 추궁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예.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해임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계속 유임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분위기일지 아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, 도의적 책임을 그냥 넘기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. 뭐 그런 입장입니다.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적절하게 좀 비판한 것 같고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. 라는 말은 사실은 총리 장관은 사실상 져야 할 형사적 책임 없다. 이렇게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하고 형사적 책임을 좀 아직도 이분이 혼동하는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그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은 예. 그 재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의 그 실무적인 회의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논의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것을 갖다 놓고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비판을 했던데요.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내용이 왜 용산경찰서장, 용산소방서장, 용산구청장만 입건을 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입건이라는 거는 형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형사법적으로 수사의 대상임을 정하는 건데 그 입건을 무슨 정치적으로 입건하거나 도의적으로 입건하면 그거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죠.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봤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인간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유승민 의원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경찰을 강하게 질타할 수 있죠. 그런데 그 경찰조차도 사실은 자신들 책임이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가 없이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은 모든 죄를 다 말단 경찰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그날 구조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는 지극히 현장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. 그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.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치적인 책임, 도의적 책임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?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. 뭐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잖아요. 사실 어떤 점에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맞지 않기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 이게 좀 적절한가요? 국민들이 보기에는 왠지 부적절하게 들리거든요. 법적으로 따지자면야 뭐 책임자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런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
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거든요. 예. 그래서 대통령실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적인 내지는 그 시스템적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,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죠. 안 그러면 왜 대통령이 계속 사과를 합니까? 그런 입장이죠.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에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뭐 156명의 국민이, 우리 국민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156명의 시민이 지금 목숨을 잃었단 말이죠. 이런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국가에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뭔가 작동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정조사랑 지금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랑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.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걸 갖다 왜 여당에서는 안 받죠? 아니, 저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상황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국정조사로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수사 자체가 오히려 영향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봐요.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청문회에 불러내서 만약에 청문회의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자체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인민재판의 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진실 발견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. 저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를 서두를 일인가. 아직 이 수사는 과거 다른 어떤 큰 사건들과는 달리 굉장히 단순한 상태의 그 수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. 수사가. 제가 보기에는. 예, 왜냐하면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예. 그 현장의 구조에 관련된 사람들이. 그리고 분석해야 될 자료도 한정되어 있어요. 예. 이런 것은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된 수사는 제가 보기에 불과 1, 2주가 지나면 이 윤곽이 나타날 텐데, 야당은 그것을 이 어떤 국민들에게 이 수사 내지 그 정확한 원인 판단 또 진실 발견보다는 자신들의 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의당 국정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죠.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저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데 왜 자꾸 야당 얘기만 하십니까?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지만 이 당이 아닌 거는 맞잖아요. 아니 저 당도 아니고. 예. 근데 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, 왜냐하면 전혀 다르단 말이죠. 목적이 다르고 수사하고는 다른데 그다음에 이걸 한다고 또 수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라는데 그런 기후가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1, 2주면 끝날 거 국정조사 지금 시작해서 준비하면 1, 2주 후에 하거든요. 근데 이걸 안 막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당에서 말로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.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,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정치적 타격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. 그 여당의 의무라고. 그러니까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나와가지고. 근데 그런 타격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못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. 이거야말로 정략적으로 보이거든요. 정치적 책임을 묻어야 된다. 정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타격은 당연히 받겠죠. 받고 있고요.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쪽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달려든다면 그것조차 또한 잘못이라고 보죠. 만약에 이 국정조사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던 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10번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그런데 오히려 진실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또 다른 자신들의
이 방향을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, 동료 의원들을 너무 불신하시는 거 제가 아닙니까? 인민재판으로 갈 것이다. 혹은 국정조사에서 이런 부분들. 수사나 검사에서 범인 잡는 거 하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.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도 크라우드 뭐 매니지먼트는 이런 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 갖고 왔고, 근데 그거에 관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줄 전문가도 없단 말이죠. 뭔가가 비어 있잖아요.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고요. 한 범인 1분 잡는 건 남았어요. 검찰인데 네, 의원님 이걸 왜 답변 안 하려고 하는지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아니 이제 그 국정조사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. 예. 마찬가지로 정치 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저는 아니, 다분히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렇게 전락하면 그때 그 야당을 비판하면 되는 거고요. 왜 애초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? 아니요, 30초.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뭐 국정조사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미룰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언젠가는 또 하게 되겠죠. 그러나 예. 지금은 아니다. 지금 당장 국정조사부터 서두르는 것은 저는 과거 이 민주당의 그 어떤 전략이나 민주당과 해오면서 느끼는 바가 큰데요. 이것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꿈꾸는 분들이 지금 끌고 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봐요. 저는 충격적입니다. 그 발언이.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이게 여당의 자세인가?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까?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격조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.